네, 사회문화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찬란한 비상을 함께할 최승입니다. 이제 우리 9월에 치러진 사회문화 해설 강의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느끼신 그대로가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게 제가 감히 이게 쉬웠다,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항상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시험 문제 오답률을 쭉 보면서 약간 느꼈던 거는 의외로 학생들이 조금 이 주제에서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꽤 많은 오답률이 나왔다는 게 좀 특이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대요. 4, 5, 5, 3, 3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너무 예쁘게도 4, 4, 4, 4, 4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단원과 3단원의 비중이 살짝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5단원이 많이 나올 때는 5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항상 늘 그래왔듯이 도표 해석 문제, 그게 이제 오답률이 높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문제하고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 요 두 문제가 우리 도표 분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탑 1, 탑 3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얘입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물어보는 1번 고정 문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의외였는데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했는지, 어려워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약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무슨 현상이냐 물어봤을 때 예쁘게 두 개는 자연현상, 예쁘게 두 개는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자연현상이 3개고 사회문화현상이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맞나? 라고 이제 스스로 의심하면서 풀다 보니 이제 요걸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도 좀 많이 틀렸고, 일탈이론과 관련된 문제도 오답률이 높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표를 해석하는 게 약간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약간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 패턴으로 출제되었고요. 6월, 9월이 계속 그런 식으로 출제되면은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까다롭기보다는 그 표를 해석하는 게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제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볼 건데, 일단은 4문제 출제되었고요. 늘상 나오던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비교하는 문제, 관점 문제, 그 다음에 연구방법 문제인데, 이번 연구방법 문제는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였고요. 자료 수집 방법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단원인데, 우리 사회하고 지위 역할 물어보는 문제가 1페이지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집단, 사회조직 물어보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됐는데, 하나는 이제 관료제, 탈관료제 엮여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명목론, 실제론 비교하는 문제인데, 얘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요거 지문 되게 짧았는데 짧으니까 오히려 어려웠던 건지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탈이론과 관련된 문제, 아까 오답률 탑5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서도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번 주제별로 쭉 보니까 이전에 작년까지는 4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됐었네요. 6월달 모의평가에서도 4문제 출제됐었는데 이번에 5문제 출제됐습니다. 속성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 나왔고요. 문화 이해 태도 물어보는 문제 나왔는데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늘상 쉬운 주제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이문화 물어보는 문제, 대중문화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변동과 관련된 것도 항상 등장을 하죠. 그래서 3단원 이렇게 출제됐고요. 4단원의 출제 비중이 조금 낮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보니까 일단은 계층구조와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자 문제 나왔고요. 사회복지제도 문제 나왔어요. 우리가 작년 6월 모의평가까지는 성불평등과 관련해서 도표 문제가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됐었는데, 이때 이후로 뭔가 고난도 문항 배제, 킬러 문항 배제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출제가 되지 않고 있죠.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였어요.
그다음 마지막 5단원에서는 세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늘상 나오는 진화론, 순환론 비교하는 문제 나왔고요. 이번에는 사회운동과 관련된 독립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얘는 개념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개념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굉장히 쉽게 지문을 보고 그대로 해석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또 특이하게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기출문제에서 보지 않았던 주제가 출제됐었는데 얘도 지문 해석 문제였어요. 단순한 문제였고, 근데 얘는 출제되지 않았고 세계화와 관련된 지문 해석 문제가 되게 쉽게 출제가 되었구나.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부양비 문제 20번 문제로서 고정으로 출제되고 있는 그런 문제 여전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수능에서 어떠한 주제가 반드시 출제될지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